국회 입법 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계획, 포부들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위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 고용과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준비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5년 올해 사실 그 19대 국회 의정 활동은 어쩌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해가 예. 아닐까 싶은데요. 새해를 맞는 각오도 남다르시겠습니다. 2015년 새해 인사와 더불어서 올해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대 임기 안에는 올해 제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네. 지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법안도 발의하고 다양한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성과를 낸 것들이 좀 미미하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에 대한 결실을 좀 맺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네. 또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곧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새로 구성되는 당 안에서 청년의 목소리도 좀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런 일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다룰 내용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사실 의원님께서는 청년 대표 현역 의원 가운데 최연소 예, 의원으로 그렇습니다. 예. 또 꼽히시는데 오늘 소개할 법안 역시 이제 청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요. 예.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고용이라고 하는 것, 네. 젊은 사람들이 이후에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삼포 세대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연장선상에서 국가적인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고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더불어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사실 기존의 조세특례 제한법의 내용은 2012년, 2013년 3년간에 걸쳐서는 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네.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해줬습니다. 감면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2014년 작년 말을 기준으로 50% 감면으로 법이 바뀌었고요. 네. 또 이게 일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하.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일몰을 좀 연장시키고 2016년까지 연장시키고 네. 처음에 당초 취지처럼 사실 아직까지도 청년의 취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처음 법의 내용처럼 100%로 다시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아.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예. 그러니까 현행법이 당초 만들어졌을 때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예, 그곳으로도 네. 좀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도 있고 네. 또 어쨌든 전체적인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흔히들 지금 88만 원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어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8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건데 네. 실업자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돈이 작다 보니까 아. 직장을 갖지만 급여가 워낙 작은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는 세금들이라도 조금 더 아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중소기업에도 힘을 실어주고 예. 그리고 세금을 좀 줄여주고 예. 탄력받게 해주자 그렇죠. 이런 취지였는데 그럼 이번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 해주던 거를 줄였으니까 예. 이거 다시 원상복귀 해주자. 예. 그렇지만 한정없이 해주자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예, 법이 처음부터 만들 때에도 일몰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까지 예상되는 기간까지 그렇죠. 했을 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더 아. 이상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네. 왜냐하면 세수를 또 거둬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년을 해봤지만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네. 반으로 줄여주는 것만으로는 중소기업으로의 유임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 기간을 한 2년 정도 조금 더 해서 2016년까지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취지의 법안이죠.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100% 해주다가
50%로 줄일 때는 해보니까 약간 효과가 있네. 이제는 좀 받아도 되겠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 그런 아닙니까?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었군요. 예, 다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세수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청년이란 단어가 사실 부처마다 예. 다 다르더군요.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한데요. 법정 연령 혹은 신입이다 아니다 이런 조건 예. 여기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예. 청년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입니다. 네. 부처마다 또 다르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우리가 청년이나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네. 조금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의 규정이 일반적으로는 1318 정도로 생각하실 보통 겁니다. 그렇죠. 청소년이면. 네. 그러나 만으로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5, 6까지가 청소년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네.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대통령 0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세부터 만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만 예, 29세까지. 만 29세까지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군대 갔다 오고 4년제 대학 마치고 이러저러한 대학원도 연수하고 갔다 오고 또 취업 준비하고 하면은 대부분의 청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법률은 취업과 관련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청년 취업 촉진이라든가 이런 그렇군요. 것들인데 네. 이제는 29세에 취업을 겨우 이제 하거나 네. 그것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미 대학 진학률이나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좀 반영해 보면 네. 이것도 32세 정도나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요. 네. 하여튼 현재까지는 29세로 되어 있고 네.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청년 고용 창출과 관련한 특별법 네네. 이 법이 있을 때는 노동부에서 이 법에 한시적으로는 네네. 31세로 좀 2년을 늘리겠다라고 네. 하는 규정을 뒀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년이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는 예, 만 만 29세까지. 29세. 다만 군대를 갔다 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군대 기간은 조금 더 늘려줍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그 실효성 궁금하고요. 처리 예. 전망을 밝게 보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것으로 중소기업에 그리고 초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국가 재정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나 단돈 10,000원, 20,000원이더라도 일반 청년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수의 측면으로만 국가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하. 근데 다만 지금 워낙 이제 세수가 작기 때문에 네. 작은 것들도 다 거두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야를 떠나 네. 청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미래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올해 상반기에라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고요. 네. 저희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예. 다뤄야 될 법안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입니다. 이것도 개정안이고요. 예. 무엇이 부족하고 고쳐야 되겠기에 손을 보셨습니까? 예. 청년고용특별법상 안에 네. 청년이 이후에 고용이 많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정책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육성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아하. 청년고용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예산과 관련한 부처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각계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네. 실제 여기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와 관련한 법들을 좀 몇 가지를 냈었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 네. 위원회,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나 사용자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지만 네. 그 각각의 위원회에 청년이 직접 법적으로 청년인 만 네. 29세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청년 고용특별위원회 안에도 현재 20명의 대상자 중에 20% 정도, 그러니까 4명 정도는 네. 청년의 당사자가 좀 직접 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네. 예, 라고 하는 법인데요. 그렇다고 뭐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다만 네. 생각해 보신다면 예를 들어 변호사인 분이 전문가로 들어가신다고 할지라도 네. 뭐 대법원장을 다 이렇게 역임하신 네. 뭐 60세의 분이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과 네.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해서 아직도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청년 고용의 방식은 다른 것일 수 다르겠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시는 것과 네. 이제 막 취업을 했던 사람이 가는 것, 네. 네. 뭐 교수도 정 교수가 아니더라도 기간제 교수나 시간 강사가 갔을 때의 느낌들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겠죠. 전문성이 있더라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지금까지의 역할, 기능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은 하곤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당사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고 또 대부분은 행정부의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과 관련된 부처의 차관급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네. 참석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을 뭐 이끌어 나가는 기관이긴 한데 네. 현장의 목소리가 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개별 성과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다만 노동부가 생각하는 청년 고용과 관련한 방향성 그리고 청년 고용을 꼭 노동부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기관들의 입장들을 좀 조율하는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체가 현재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후에 청년 고용과 관련한 입장을 낼 때 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말씀한 것들이겠군요. 내용입니다. 예. 그럼 뭐 퍼센테이지를 전체 위원회 몇 %로 한다? 현재 제가 내지는? 낸 법은 네. 지금 운영은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는 반영을 하자라고 네. 하면 4명 정도의 위원들은 네. 법적으로 청년인 대상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하는 직구는 것이죠. 무엇이어도 상관이 예, 없지만 그렇습니다. 만 29세에 해당하는 예. 정도의 인물이 들어가야 현재도 된다. 그 행정부의 기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네. 각 기관의 전문가들, 뭐 네. 교수님이라든가 네. 뭐 노사와 관련한 분들이랑 이렇게 참석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문성은 갖추고 있더라도 청년인 사람들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 걱정하는 목소리는 혹시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의견이긴 예. 하나 아직 삶을 많이 살아보지 못했고 또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데는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청년들에게 네.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법은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고. 뭐 20% 정도의 범위고 네. 또 어쨌든 뭐 장관급과 차관급들이 결정하는 내용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담아보자라고 네, 하는 네. 것이니까요. 네. 그런 반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위원회에 위촉되는 청년들이 아까 20% 수는 나왔습니다만 예. 어떤 분들일까요, 과연? 뭐 법조계 혹은 뭐 학계 혹은 뭐 그건 산업현장?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네.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시간 강사로 하는 분들도 이미 전문성은 다 담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혹은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노동과 관련해서도 젊은 나이부터 노동 현장과 관련한 요즘 뭐 알바 연대라든가 뭐 청년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 정책과 관련한 것들을 몇 년간 연구 공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참여연대라든가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상임위에서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필요하다면 제가 국회 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의원님 개인적인 포부나 계획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면이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19대가 마감되고 나서 20대 때 어떤 목표를 두고 계신지, 혹시 지역구에 도전하신다면 예. 어떤 지역구를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제가 싶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요. 네.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공모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20대 국회에는 꼭 좀 다시 한번 그동안은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치권이 할애해준 공간으로 온 거였는데 그렇죠. 어떤 청년이 됐든지 간에 4년간 이런 기회를 주면 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도 저에게 부여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에 꼭 좀 결과를 내서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색을 갖추었던 인물이 아니라 예. 스스로 뿌리내리고 스스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또 하나 입법기관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홀로서기에 성공을 하셔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새해 들어서 새롭게 추진 중인 현안 있으시거나 내가 이 부분은 정말 공을 들여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입법 계획이 예.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뭐 법적 사항이기도 하고 혹은 각 당이 가지고 있는 당원 당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각 당이 국가로부터 그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0%는 정책 연구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네. 10%는 여성의 정치 발전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미래 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사실 단 1%도 명시화되어 있지 아,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5% 정도라도 법에 명시해서 각 당이 흔히 우리가 정치인을 말할 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모든 당들이 좀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에 참 중요한데 네.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도 다 포함해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의무 공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기 여성들은 때문에 있죠. 여성들은 네.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여성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정 정도의 쿼터는 좀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제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온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 의무 공천이 되면 나중에 또 우리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마당에 예. 또 노년 의무 공천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새 가정을 꾸리셨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소망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정 내에.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이제 애국이라고 출산 아, 애국이라고 그럼요. 그러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도 애국에 좀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소망하신 일이 또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또 활발한 입법 활동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